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강단 앞에는 꽃이 유난히 예쁘게 꽂혀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전도사 민주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덕분입니다. 말은 존칭이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끝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 집사는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희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존댓말이 칼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예배당 공기가 멈춘 것 같았죠. 민주는 잠깐 웃으려다가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죠? 이 채널은 삶 속 신앙의 갈등과 회복을 라디오 드라마처럼 조용히 들려드리는 곳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상가 2층에 작은 자립교회가 있었어요. 간판은 낡았지만 예배당 조명만큼은 늘 따뜻했죠. 그 교회에는 민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주일학교 사회도 보고 찬양팀도 하고 새벽 예배에선 의자 닦는 일을 제일 먼저 하던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민준이는 참 성실해요. 교회가 키운 청년이야. 그리고 그 곁에는 윤정 집사가 있었어요. 45, 조용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진 않아도 교회 주방과 교육부를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었죠. 윤정은 민준을 아들처럼 챙겼고 민준도 윤정에게는 늘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민준이 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교회는 들뜨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나온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자랑이었고 누군가에겐 기대였고 누군가에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의 첫 공식 예배날 예배당은 유난히 깨끗했어요. 김 권사는 꽃을 새로 꽂고 최 장로는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이 강단에 올라 인사할 때 모두가 박수를 쳤죠. 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말만 들으면 참 예뻤어요. 윤정도 그 순간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예배가 끝난 뒤 교육부 회의를 준비하던 작은 방에서 민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는 일정표를 탁 펼치며 말했죠. 이제는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솔직히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의 온도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잠깐 멈칫했죠. 민준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를 지금처럼이라는 말로 구분했을까요? 민준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소리 없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요. 민준은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공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참 예쁜데 정이 안 간다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듯 하다가 결국 자신의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 다음 주엔 이미 다른 결정을 공지하곤 했죠. 윤정은 민준을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전도사님, 한 번만 더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집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윤정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 뒤에 함께가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교회는 여전히 따뜻했고 민준의 존칭도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준은 새가족 환영 모임을 만들었고 교육부도 새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정이 넘쳤죠. 윤정은 그 열정이 고마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사람을 함께 걸을 동역자라기보다 움직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준은 김 권사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권사가 조심스레 말했죠. 전도사님, 저 집사님은 말이 없지만 마음이 여려요. 천천히 다가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권사님. 잘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방 후 차 안에서 민준은 혼잣말처럼 웃었어요. 권사님들은 늘 감정으로 움직이시네요. 구조를 모르셔서 그래요. 말끝에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그는 자신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중 저녁 작은 회의실에 몇 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는 PPT를 띄워놓고 계획을 설명했죠. 앞으로 봉사팀도 재편하겠습니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최 장로가 천천히 물었어요. 민준 전도사, 성도들 사정도 좀 보면서 하면 어떻겠나?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체계가 필요합니다. 표현은 공손했지만 대화는 막혀 있었어요. 질문은 참고로만 남고 결정은 이미 민준 마음속에서 끝난 느낌이었죠. 윤정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전도사님, 지금도 다들 지쳐 있어요. 속도를 조금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건 훈련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성장은 좋은데 왜 마음이 이렇게 추울까? 갈등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숨이 막히는 조짐이 올라오고 있었죠. 며칠 뒤 주방 봉사 중 윤정은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윤정은 조심히 물었죠. 전도사님, 지난번 결정 혹시 팀원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면.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사님, 좋은 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라와 주셔야 해요. 그 순간 윤정은 자신이 동역자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주는 끝까지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죠. 존댓말이 존중이 아니라 거리두기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윤정은 말하려다가 삼켰습니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요. 교회에서 상처를 말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 윤정은 기도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주일 오후 교육부 행사가 있었어요.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민주는 예배당 뒤편에서 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게 어렵나요? 제가 다 설명했는데도 이런 결과면 저도 곤란합니다. 말은 곤란합니다였지만 분위기는 무능하다는 평가 같았죠. 윤정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이래선 정확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행사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웃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몇몇 봉사자가 조용히 빠졌습니다. 몸이 아파서요라는 말로요. 교회는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죠. 문제는 어느 저녁
교회 사무실에서 터졌습니다. 민주는 동료 청년에게 전화를 하다가 무심코 말했어요. 이분들은요, 말은 많은데 실행이 없어요. 제가 끌고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 윤정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전달하려다 발이 굳어버렸죠.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이분들로 부르고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윤정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다가 윤정을 봤습니다. 아,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억지로 웃으며 서류만 건넸어요. 아무 일 아니에요. 여기 서류요. 그날 윤정은 집에 돌아가서도 한참 앉아 있었어요. 존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칭 안에 숨겨진 멸시가 문제였죠. 그리고 그 주일 사연의 시작이었던 장면으로 돌아오죠. 예배가 끝난 뒤 윤정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더는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윤정이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희가 부족한 건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세요.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늘 존중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중은요 말이 아니라 태도예요. 저희는 늘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울었죠. 민주는 그 순간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공격하지? 그는 자신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몰랐습니다. 교회는 그날 이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몇 주가 지나자 교회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봉사팀은 자주 비었고 회의도 축소됐습니다. 윤정은 예배는 나오지만 눈을 맞추지 않았죠.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느 수요일 밤 민주는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강단의 꽃은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박 목사가 들어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박 목사는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죠. 민준아, 요즘 교회가 힘들다. 민준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열심은 맞아.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열심히 칼이 된다. 그 말이 민준 가슴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민준은 윤정이 서류를 건네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들었을 그 한마디를요. 이분들은 말은 많은데 내가 끌고 가야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민주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잘 안 됐죠. 대신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일로만 봤지? 나는 왜 존칭으로 가렸지? 나는 왜 내 방식이 옳다고만 믿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교회가 키운 청년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봤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우는 울음이 아니라 자기 안의 교만이 들켜버린 울음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민주는 윤정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늦었지만 도망치지 않기로요. 윤정의 집 앞 민주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윤정은 놀란 얼굴이었죠. 민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정은 말이 없었어요. 민주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죠. 제가 겉으로는 존댓말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무시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도구처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윤정이 겨우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교회가 싫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죠. 제가 그 무서움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회복하려는 마음이 보이면 같이 가볼게요. 그 말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회복의 문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문 앞에서 다시 배워야 했죠. 주일 저녁 작은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상처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아직 굳어 있었죠. 민주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정을 통보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런 태도를 보이면 바로 말해주세요. 박 목사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그날 회의는 길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까를 함께 정하는 시간이 생겼죠. 회복은 드라마처럼 확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공기도 바뀌어요. 몇 주가 지나자 민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 먼저 물었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누군가 말하면 그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했고 다시 확인했죠. 윤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배 후 주방에서 작은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윤정이 조용히 대답했죠. 전도사님, 배우는 사람은 다시 사랑받아요. 예배당 꽃도 다시 싱싱해졌고 봉사팀도 한 사람씩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커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회복한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였죠. 민주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윤정도 가끔은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존칭이 존중이 되는 순간은 마음이 낮아질 때라는 것이요.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지 않고 치료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질문 1개. 여러분은 혹시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내려다본 적이 있나요? 말투보다 태도를 점검하기 존댓말로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진 않은지요. 결정을 통보하지 않고 함께 정하기 소통은 보고가 아니라 대화죠. 상처를 들었을 때 변명 말고 사과부터 길게 설명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